안녕하십니까. H에너지 CTO 임성빈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는요, 발전소를 운영을 할 때 필요한 기술적인 요소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어렵다고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발전소를 운영하는데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면은 그거는 바로 이제 발전소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발전소 모니터링을 잘 한다는 것은 지금 발전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발전소에 이상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대형 발전사를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각각의 설비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다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옆에 사람이 붙어가지고 그걸 보고 있다가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조치를 취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규모 발전소에는 그러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가의 장비나 설비나 인력들을 동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최소한의 어떤 발전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발전소의 가장 중요한 데이터라 그러면 아무래도 그 발전량이겠죠. 모든 발전소는 발전량을 계량하기 위해서 계량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저희는 그 계량기에다가 직접 계량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작은 장치를 부착을 합니다. 그 장치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LTE라는 걸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그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IoT라고 부르게 되죠, 이제. 그래서 저희는 그 IoT, 어떤 작은 IoT 장비들을 계량기에 설치를 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서 이제 복잡한 연산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휴대폰이나 혹은 이제 웹 화면으로 보실 수 있는 발전량 정보를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발전 실시간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통계, 혹은 판매됐던 그 수익, 이런 것도 이제 한꺼번에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발전이 잘 되고 있는지를 봤으면은 그걸 빨리 만약에 발전이 안 됐으면은 그걸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최소한의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이상 감지를 빨리 알고 그거를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이제 좀 복잡한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요. 먼저 저희가 수집하는 거는 이제 태양광 발전 데이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발전 데이터만 가지고 어떻게 발전소에 이상이 있지?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지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태양광 발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태양에서 오고 있는 그 빛 에너지가 우리 지구의 대기를 거쳐 가지고 태양광 패널에 딱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 패널이 그거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 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그 그리드라고 불리는데 이제 그 전봇대를 통해서 저희한테 전기로 이제 제공이 됩니다. 이제 결국에는 태양 에너지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발전에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주는데요. 태양 에너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의 대기를 통해서 이제 패널까지 도착을 한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이 대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태양이 얼마나 높이 떠 있는지 이런 것들인데 대기의 질이라는 건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은 기온, 습도, 구름, 안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날씨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날씨가 태양광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요 옆에 이제 슬라이드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여러 복잡한 점으로 되어 있는 그림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온도, 습도, 기온, 구름의 양, 구름의 높이 이런 거에 대해서 발전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까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클라우드 플랫폼은 각 발전소의 발전량 데이터만 수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발전소 주변에 있는 모든 기상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도와 습도 이런 기온 요건들이 태양광 발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끊임없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학습한 결과를 갖고 그 다음 날 혹은 바로 조금 있다가 기상 예측이 나오게 되면은 그 기상 예측을 적용을 해서 다음 발전량을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예측한 발전량하고 지금 수집되고 있는 발전량하고 차이가 생긴다. 그러면 분명히 발전소 어딘가에 이상이 생긴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기상 데이터가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뭐 기상청에서 맨날 일기예보를 하는데 오늘은 비 온다 그랬는데 비 안 오고 뭐 이런 불만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기상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요. 그거를 위해서 주변의 다른 발전소들의 상황 혹은 뭐 과거의 상황 뭐 이런 것까지 다 조합을 해서 사실은 예측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복잡한 과정을 뭐 예측을 하고 학습을 해가지고 이상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클라우드는 각 이상 상황을 정확히 어디가 이제 이상이 나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이상 상황을 즉각적으로 저희 관리하는 업체나 혹은 뭐 사용자나 우리 H에너지 자체에 이제 그 클라우드에서 통보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현장의 인원을 파악을 해가지고 정확한 사고 원인이나 뭐 이상 그 원인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 이상에 대처하게 되게 됩니다. 아무튼 뭐 가장 중요한 거는 태양광 예측인데요. 태양광 예측을 태양광 발전 예측을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저희가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이 학습 모델이나 뭐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 그 연구하는 사람마다 그 특징들이 있고 정확도가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혼자서 그걸 모든 걸 다 해낼 수는 없죠. 그래서 저희는 일종의 이제 개방형 플랫폼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집하는 각종 기상 데이터, 발전량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수의 그 연구자들한테 이 태양광 발전 예측을 하는 연구자들한테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한테 그 데이터를 얻어와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론을 적용을 해서 태양광 발전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예측된 결과를 다시 저희 플랫폼에게 전달을 하면은 저희가 그 여러 연구자들이 참여할 텐데 그 연구자들이 참여한 그 연구 결과들을 상호 비교해 가지고 가장 그래도 그 예측이 잘 되는 모델들을 저희가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예측 정확도가 올라가게 되고 결국에는 보다 정확하게 발전소의 이상 같은 것들을 탐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개방형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이게 저희가 최근에 이제 그 포항공대를 통해서 그 경진대회, 발전량 경진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뭐 기존의 경진대회는 대부분 데이터를 그냥 주고 연구한 결과를 받아서 1등, 2등 가리는 건데 저희는 실시간으로 현재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실시간으로 이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가져가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고 그 결과를 주고 그걸 매일매일 평가를 해서 하는 그 플랫폼 자체를 운영하면서 지금 경진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태양광 예측을 보다 정확하게 하고 발전소의 운영에 그 이상이 없는지를 늘 이제 그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태양광 발전소의 직접적인 운영 외에도 저희가 갖고 있는 한 가지 기술을 더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ESS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부르는데요. 그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하는 뭐 일종의 그 용량이 굉장히 큰 보조 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ESS의 이제 가장 큰 그 사용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기 요금을 줄이는 데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용 전기 말고 산업용 전기는 전기 요금이 비쌀 때가 있고 쌀 때가 있는데 이 ESS를 이용을 해서 전기 요금을 쌀 때 충전을 해놨다가 그 쌌던 전기를 이용해서 비쌀 때 방전을 함으로써 전기 요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최적 운영 기술도 있고요. 향후에 이제 태양광 발전이 굉장히 많아지면 태양광 발전이 수요를 넘어갈 상황이 생기는데 그럴 때 수요 조절을 할 때도 이제 이런 ESS가 적용이 됩니다. 향후에 이제 저희가 이런 ESS 최적 운영 기술과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태양광 예측을 갖고 하는 태양광 발전 기술을 융합을 해가지고 일종의 하나의 가상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바로 직전에 보셨던 그런 그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이 이 가상 발전소 플랫폼의 기반이 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이상으로 이제 간략하게 기술을 설명을 드렸고요. 뭐 이해가 잘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대표님에게 다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제 남은 세션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에너지 공유 플랫폼 모햇,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집 아래배 협동조합이란 어떻게 운영될지, 어떤 보장장치가 있을지와 추구하는 가치를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사항의 요약인 공유 플랫폼이라고 해서
소규모 자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주위에는 건물주, 옥상주가 참여할 수 있고 주위에는 시공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원들이죠. 소규모 자원들이고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량 확산이 돼야 돼요. 소규모 작지만 많이 확산돼야 되겠죠. 그리고 규모의 경제가 확보될수록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익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렇죠?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것이 플랫폼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은 이제 공유옥상이랑 옥상의 태양광을 올리면은 REC 인센티브가 1.5배가 되죠. 그래서 100원의 REC면은 150원이 되는 체계. 그리고 협동조합 100kW 이하의 용량을 협동조합이 하면은 20년 장기 고정계 100kW 이하라는 거는 이제 250m 내외입니다. 20년 장기 고정 계약이 체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20년간 안정적으로 매출이 고정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됨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 모인 이 모든 분들이 모여서 10kW 연에 뭐 300만 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10kW, 20kW 모아서 올해 출발은 2000kW고 내년도에는 10만 kW씩 넓혀갈 텐데요. 이렇게 넓혀서 가려면은 하나의 설비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설비 관리하려면 굉장히 비용이 올라가겠죠. 저희들은 말씀드린 오토 풀필먼트 서비스 통해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들이죠. 플랫폼이 그 관리를 하면서 고정화시키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한 가입의 문제, 거래의 문제, 정산의 문제, 회계의 문제들, 인건비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운영비, 판관비의 문제들을 조합 운영, 거래, 정산 비용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플랫폼을 통해서 매출을 고정하고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게끔 하면서 플랫폼 비용을 제거하는 것이 이렇게 되고 나면 여기에 참여한 옥상주와 시공사,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공유하는 체계가 되는 것이 공유옥상 플랫폼 모햇이 하는 사업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토라고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온라인을 통해서 오프라인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얘기이고요. 자,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면 내가 탈퇴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탈퇴됐을 때 언제든 탈퇴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이 표를 조시했는데요. 이제 15년, 20년 요거는 전체적인 사이클을 보시고요. 이 사업은 은행은 우리가 출자하고 나면은 그 은행은 그 돈을 가지고 많은 부분은 뒤로 돌리죠. 그러니까 자본 준비가 얼마가 없죠. 그래서 그 뱅커럽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사업은 우리가 출자한 것이 설비로 바뀝니다. 이 설비는 채권 이제 설비는 20년을 장기적으로 매출을 고정화시키는 매출이 되고 있는 것이고 설비가 그럼 무너졌을 때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럼 여기에 대한 운영 경비에 대한 문제는 조합의 총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설비는 아주 안정적인 자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탈퇴 환급할 때 비율은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100%를 유지하는데 100% 유지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탈퇴했을 때 내가 받아낼 수 있는 거는 출자금 100% 받을 수 있는다는 것이고요. 조금씩 늘어나가고 마지막 사업연도쯤에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는 안정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법정적립금을 합니다. 이런 법정적립금을 누적했다 마지막 청산연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환급이 많이 늘어나는 구조고요. 요거는 이제 경북아리백 협동조합 같은 경우 15년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의 체계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은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금융자본에 대해서도 금융자본 수익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되게 중요하죠. 앞에서 맥쿼리라든지 KB라든지 그들은 다 금융자본 수익 때문에 들어오는 것인데요. 협동조합은 통상 농협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런 식의 체계죠. 우리가 이번에 갈 때 조합원 출자금의 비율을 64%에 그 다음에 외부 금융을 차입시켜서 3.5% 금리 차입시켜서 그거를 36% 정도로 해서 가지 수익을 가동시키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15년간 이자로 지급하는 것이 2억 600만 원입니다. 사업 계획서에 제시되어 드렸듯이 이 2억 600만 원의 금융자본을 꼭 은행에다 줘야 될 것인가? 우리 조합원이 가져가면 안 될 것인가? Why not? 되죠. 근데 되는데 조합원 입장에서 그럼 금융을 조합에 대해서 내가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합니다. 우선은 금융조달 우선해서 조합원 펀드를 운영하고요. 나머지 남는 것에 대해서만 은행으로 가는 것이고요. 이 조합원 펀드 같은 경우는 1년 만기로 운영하고 연리 5%, 3.5보다 높아야지 운영이 되니까 이런 체계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올해 가입하고 내년도에 만기되면 회수될 수 있는 체계로 운영하는 것이죠.
1년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매출이 고정되고 정기 총회를 통해서 1년 운영비를 확정하거든요. 그러면 수익은 고정화되는 것들이죠. 이러므로써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가입할 수 있는 분들은 가입하고 그 외에 부족분에 대해서 은행으로 돌리는 이런 식의 체계를 통해서 우리들은 자본 수익조차도 지역으로 선순환시키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 마무리인데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은행 상품이 아니에요. 은행 상품이 아닌 건전한 투자 상품이라는 것이고요. 대신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는 친환경 에너지를 원동력으로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친환경 에너지를 원동력으로 하되 건전한이란 무엇인가, 건강한이란 무엇인가, 안정적인 거죠. 매출 변수, 비용 변수, 수익 변수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함께 제시하는 거는 햇살 연금이라는 용어를 제시하죠. 그래서 우리 집 아리백은 우리는 태양광 전기를 써 이런 가치도 실현하면서 경제적 혜택도 함께 얻는 이런 식의 우리들의 지향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있는 조합원들 모두 함께 지향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서비스를 올해 모집을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11월에 또 추가적인 사업들도 모집이 개시가 되니까 그때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셔도 됩니다. 우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질의응답에 대해서 몇 가지만 올라온 것들을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받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답은 다 드렸었는데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못 올린 것들은 저희가 모아서 개인 분들한테 이메일로 다 적어서 질문 모두를 취합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입 후 출자금 납부까지 완료됐는데 만약에 조합원 모집하면 어떻게 되죠? 조합원 일단 다 모집했지만 모집하지 못했다. 만약에 모집하지 못하면 모집하지 못한 만큼만 가는 겁니다. 이렇게 70%가 모집되면 옥상이 70%로 가는 것이고요. 수익 체계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다 모집이 되었습니다. 중도에 탈퇴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출자금 도달로 받을 수 있나요? 탈퇴하면 탈퇴환급금은 정부의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무조건 보장되게끔 돼 있고요. 법정 적립금은 적립하게 돼 있고 탈퇴환급금은 항상 저희가 고지를 하죠. 100% 이상 유지하고 그거를 고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탈퇴하실 일은 없을 거예요. 양도를 해도 되니까. 일반적인 은행금리가 2%인데 사업은 고정적으로 10% 수익을 줄 수 있는 것인데 사기 아닌가요? 저 문구만 보면 제가 보더라도 사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투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은행과 달리 그럼 KB라든지 은행들은 왜 여기에 투자할 것인가? 세상에 가장 안정적인 생명보험 자금들은 태양광에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햇빛 변수는 보험으로서 제거하고 여러 가지 변수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매출 변수, 자연재해 변수를 다 제거하고 경영에 대한 변수가 마지막은 여기 있는 조합원 모두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변수를 통해서 운영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건전한 투자이죠. 사업의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이번 사업 기간은 15년으로 잡았고요. 물론 우리 집 아리백 협동조합은 계속 늘려갈 겁니다. 내년도에도 사업을 더 추가하고 하지만 지금 요번에 런칭하는 2000kW는 15년이 지나면은 옥상주한테 기부 체납이 돼서 옥상주의 수익 실현으로 넘어갑니다. 저희 H에너지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타격이 아주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저희 같은 플랫폼 기업이 운영관리비 제거하니까 만약에 되면은 조합이 직접적으로 회계 처리나 이런 비용들을 하는 것은 비용의 요소가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 실현은 좀 어려워지겠죠. 자, 그렇죠. 매출이나 이런 건 고정이 되고 설비 운영 관리나 이런 건 지역 업체한테 하면 되기 때문에 플랫폼 대비해서 일반 사람이 관리하는 체계를 움직이니까 비용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성년자도 가입 가능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령상 가입 가능하지만은 보호자, 법적 용어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승낙서가 필요로 합니다. 현재 우리 집 아리백 협동조합은 경상북도 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경북도에 거주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 어떻게 될까요?는 정관에 쓰여 있는데요. 가입 후에 이사 가는 것에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보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상 제가 오늘 저희들이 이 사업 함께 벌려가면서 우리 집 아리백 협동조합에 같이 동참하시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안정적이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를 함께 공유하였고요. 부족한 시간이지만 이렇게 말씀드려 주는 게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항들은 충분히 말씀을 나누시고 질문하신 거를 모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식의 안정장치지만 나는 여기 은행인 줄 알았어. 은행이라서 내가 돈을 넣으면은 당연히 그냥 수익으로 되는데 우리나라 은행이 이렇게 보장된 수익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네. 그러면은 실제 탈퇴 처리가 가능할 수 있게끔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답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저희 발표를 맡은 H에너지의 대표이사 함일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